이 방심위가 이제 이건 우리가 보통 말하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다 방통위원장의 이동관을 임명해가지고 방통위원장이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잖아요. 그럼 방송은 우리가 말하는 종편이나 지상파가 방송이고 보도 채널, 그리고 통신은 뭐냐면은 인터넷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통신위원장인 건 맞는데 옛날에는 통신위원장이 아니었어. 방송위원장이었어. 근데 바뀌면서 방통위원장이 됐는데 이제 그 산하에 방심위원회라고 있어요. 방송 내용들을 심의하는 기관이야. 여기 지금 인터넷 언론 심의를 법에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는 방심의 권한이 아니야. 요거를 지금 본격 개시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이게 더 나아가면 유튜브 때려잡기 할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어떤 게 가짜 뉴스가 아닌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저거 가짜 뉴스니까 내려 하고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유튜브 한국지사에 지정을 하면 그 컨텐츠를 내리겠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유튜브 생태계가 이 생방송 스트리밍 중심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저 심의 대상이 되는 건 이미 방송이 되거나 녹화된 그 컨텐츠가 대부분 심의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생태계는 스트리밍 중심으로 이게 정말 비유하기 싫지만 예전에 안정권이 했던 방식으로 스트리밍하고 없애버리는 거? 네, 그렇죠. 전환되지 않을까. 그것도 있고 차라리 앱을 만들자. 그렇죠. 홍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그거 방송을 하자 지금. 그 웃긴 놈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이 가짜뉴스는 최고의 천재들이야. 근데 예를 들면 신앙님, 뉴스타파 이런 것이 엄청난 가짜뉴스나 되는 양 이거를 징계하겠다는 건데 이거 사실 총선용이거든요. 총선 때 가짜뉴스 퍼지면 우리 좆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 보수 쪽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예를 들어서 문재인 금괴설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내리고 윤석열과 관련된 김건희에 관련된 것만 엄청나게 내릴 거 아닙니까? 구조도 한번 볼게요. 가짜뉴스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래. 이 가짜뉴스가 발생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고를 해. 방심위 원스톱 신고세 때 신고를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심의대책 추진단에서 신속 심의를 해. 자율구제 협정 요청을 해. 그래갖고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뭐 저기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이거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구글 관계자 만났네 만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글 입장에서 이제 이 중에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사실 우리랑 관계가 없고 그쪽에서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구글 쪽에다가 이게 지금 오늘 뭐 김건희 관련해서 양평 고속도로 정점이 김건희 땅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거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구글 코리아에다가 얘네들이 이거 내려달라 가짜뉴스다. 그러면 블라인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조인트 까면 된다는 겁니다. 네, 진짜로. 그 총선 때 불리한 거 못하게 하겠다. 물론 이거 민주당이 지금 그냥 있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쉽게 표현하면 시행령으로 내리꽂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구글, 그러니까 유튜브 코리아 본사에서 유튜브 코리아에서 이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정책이라는 게 대한민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동시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나라에서는 적용 안 되는 어떤 컴플레인이 한국에만 적용돼 가지고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미국에서 만든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르는 대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FBI에서 요청 들어오는 뭐 범죄자를 위한 추적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계속 미국 정부하고도 계속 갈등 관계에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구글이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구글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되거든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 정체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라도 정부하고 싸운단 말이죠. 미국 정부하고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가 요구했으니 오케이 우리 내려줄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거기에 기대합니다. 반 정도는 공감하는데 네. 문제는 내가 구글과 유튜브를 상대해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얘네들 목적은 돈 버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무슨 대단한 정책이 있어가지고 뭐 어린 아이들 영상이 어쩌네 무슨 뭐 부적합한 욕설 영상이 어쩌네 아무 의미 없이 운영하더라. 결국에는 자신들이 광고 유치해가지고 돈 버는 데만 혈안돼 있어요. 새날에 들어오는 광고 비용을 유튜브가 40% 가져가는 것도 금액락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있어. 껄쩍지근한 게 있어. 망사용료 같은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망사용료를 한국에다가 통신사들한테 막 몇백억씩 이상 쏴주면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주는 척을 일부러도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고 걱정인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야스님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긴 한데 이 정부가 워낙 상상 초월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에 뭐 홍삼 광고했다고 해서 식약처를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영상을 비공개를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 방심위에서 도대체 어떻게 신고 시스템이 절차가 되어 있을까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이 방심위의 허위 조작 정보 통신 신고라는 거는 그냥 링크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때려잡아야 되는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예시를 삼아서 한번 넣어보려고 들어갔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신고 자체가. 그러면 사실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구글 코리아의 사정이 어떠냐면 사실 유튜브 코리아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구글 코리아 안에 유튜브가 있을 뿐인데 한국에 유튜브 담당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한 명 있던 사람이 한국에 있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본토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의 사장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그냥 한글 타이틀로 그럼 네가 그냥 사장해라고 준 거지 본사 차원에서는 그 사람을 한국 대표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흔한 VP 그러니까 바이스 프레지던트도 한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뭔가 뭐 연락사무소 같은 느낌으로 모여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와서 조인트 까면 까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많다는 겁니다. 예. 내부에서 나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생리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마차님일 거예요. 저는 옆에서 이제 곁다리로 들은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글의 어떤 그 신화 이런 거. 근데 최근에 상대해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응 이읒 지읒이에요. 진짜 이놈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두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야수님 말에 반만 공감하는 이유는요. 그러면 원래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 브랜드 가치가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듯 들어주는 듯 정도는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보 유튜브들을 싹 다 뭔가 이렇게 뭐 가짜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할 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시범 케이스로 몇 개는 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블라인드 되는 컨텐츠들은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세계 기자협회나 그러니까 다른 그 전 세계적인 언론 기관들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심각하다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계속 이렇게 뭐 성명서나 그 사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언론 환경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술 강국이고 전 세계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먼저 적용해보는 테스트 베드로서 전 세계적인 가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구글 매출에서 한국에서 나오는 매출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차원에서의 상징성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 정부에 무작정 협조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을 최대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서 예를 들어서 구글을 실드 치는 것 같은 느낌보다는 만약에 있을 가능성 1%까지를 생각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걱정하지 마. 구글 그거 안 해줄 거야? 그것은 정답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 조항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번에 뉴스타파 때려잡기 먼저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헌재에서 이게 그 2022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여기 뒤에 그러니까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되어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 어떤 특정 조항 하나를 갖고 와서 요거를 처벌을 하게 되면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최대한 윤석열이 주장하는 언론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들 마음에 안 든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재명 수사하기 전에 김건희부터 구속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진짜 보수 유튜브라고 하는 놈들 보면 가짜 뉴스가 상식 이하야. 저런 걸 믿는 새끼들이 이상한 놈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니 근데 방심위에 누가 이걸 판단하는 권한을 줬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심위에 있는 그 팀장급 인사들이 공동성명을 낸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의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렇죠. 위헌이에요. 완전 예, 불법. 그런데다가 요즘은 언론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언론 탄압 수준이 아니라 그냥 존폐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에서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조중동까지 전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싹 다 잡겠다는 걸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지난 자기 정부 편부터 잡는 거예요. 네, 이명박 때나 박근혜 때 당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니들 다 믿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있어.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KBS 사장 박민. 얘가 지금 문화일보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 사장에 대한 법원에 지금 그 김우철 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20일 날 나와요. 20일 날. 근데 그렇게 되면 정현주 사장이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정현주 사장도 배임으로 해가지고 해고를 했는데 재판 중이었어. 근데 누군가가 이미 KBS 사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일 날 나오는데 윤석열이가 KBS 사장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지금 청문회 자체를 지금 할 수는 없죠. 근데 어차피 20일 날 그 결정 보고도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시급했는지 방송 경험도 없는 문화일보 출신 박민희를 KBS 점령군으로 꽂냐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업무 구조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까라면 까. 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시받은 대로 이행했다는 건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KBS 사장은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박민은 너무 뜬금없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대 나왔고요. 이게 원래 언론 노조를 했다가 배신한 케이스예요. 우파로. 윤석열은 배신자를 너무 좋아해. 지가 따뜻하게 배신자거든. 안아주는. 그렇죠. 유유상종. 그래서 이 사람의 경력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문화일보입니다. 거의 문화일보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직장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양한 언론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떠한 경력의 바탕으로 KBS 사장이 돼야 되는지 타당한 설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친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사장을 친분 이런 걸로 임명하면 됩니까? 뭐 친분일 수도 있고 빨아주는 능력일 수도 있고요. 네. 법도 막 아유. 네. 얘가 낸 기사 제목만 한번 볼게요. 이제 고참이니까 뭐 논설, 사설, 실언, 칼럼 이런 거였겠죠. 한번 봐봐봐. 아니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 이런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썼으면은 우리가 또 괜찮다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끝까지 김정은에 매달리는 문의 몽상, 균열이 시작된 이재명 거짓말 땜.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때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작전. 문재인의 입양 파양관, 대장동 은폐 수사도 수사해야 한다. 쌍방울이 더 치명적인 3대 이유, 자칭 진보 세력의 적반하장 결탁, 진화하는 간첩, 붕괴하는 방첩. 이게 있잖아요. 조중동보다 더 악질이라는 게 문화일보예요. 신문을 겪어보면. 그 문화일보에서도 구구 포지션에 있는 거야. 얘는 그냥 천생 구구인 자를 KBS 지금 있잖아요. 제 3노조도 반대하고 있어요, 얘를. 그러니까 보수 노조도 반대하고 있다고. 얘네들 지금 이번에 과방위 국정감사 하는데 양쪽이 다 피켓 들고 있잖아. 네. 국민의힘 뭐 들었어? KBS 공영방송 민노총 장악방송 뭐 이렇게 걸어놨잖아 지금. 미친 새끼들 지금. 아니 그 KBS에 지금
오용노조라고 하는 삼노조 같은 애들도 반대할 정도로 심각해 애들 보면. 근데 정말 기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칼럼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칼럼들에서 보시면은 뭐 이재명의 방탄 작전 뭐 이런 거는 말을 할 것도 없고요. 문재인의 입양 파양관 이거는 분명히 가짜 뉴스 때문에 이 사람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양이나 파양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강아지들을 대했는지를 안다면 이런 거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같은 경우에 뭐 치명적인 3대 이유 쌍방울이 시작된 거는 변호사비 대납부터 시작했었는데 그 대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안다면 이런 글을 쓸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스 이런 것 같아. 야, 이 기사 마음에 든다. 누가 쓴 거냐? 박맨? 그러면서 이제 걔 좀 데려와봐. 데려와봐. 친분 쌓고 너 KBS 사장해. 이게 나랍니까? 야, 그러면 빨아줄 애들이 이제 뒤에 또 엄청 한 트럭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오늘 윤석열이 한 말 국민의 말씀은 늘 올 테며 극우 유튜버의 말을 이야기하는 걸 거야 분명히. 그리고 지금 2023년에 계속 간첩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간첩이 이야기하는 게 문재인 간첩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랑 뭐 민주노총 간첩 뭐 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찌질이 공상들 진짜. 근데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새나라 언론인가 아닌가. 언론사 등록하면 언론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는요 어느 언론사를 가나 보수 성향이 있고 중도 성향이 있고 진보 성향이 있을 거야. 결국에는 지금은 국민의힘의 저 국회의원들처럼 숨 죽이고 있지.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약간 응축된 에너지 같은 거예요. 풍선에 바람을 막 빵빵 불어가지고 이제 곧 터지기 직전이야. 그럼 에너지가 크잖아요. 네. 터지지는 않았어 아직까지는. 그럼 윤석열은 결국 언론 때문에 무너져요. 이게 뭐냐면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심하지만 않으면 자유스럽게 막 토론도 하고 윤석열 비판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조선일보도 윤석열 비판을 하잖아.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렇게 담론이 오고 가면서 진짜 중요한 건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비판한 내용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한겨레가 오마이뉴스가 윤석열을 비판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네. 저런 생각도 있구나. 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불행한 꼴통 정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의 원래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고. 그거 아닙니까? 난 잘하고 있는데 언론이 보도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러니까 박정희, 이승만 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에서 있었던 적이 없는 형태의 정치거든요. 진짜 하루빨리 이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더 계속하면 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운축되어 있는 그 풍선이 결국 윤석열이요. 결국 이것도 지지율인데.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 확 띌 만큼 지지율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언론이 물어뜯기 시작하잖아요. 갖고 있던 언론의 캐비넷이라는 게 있어요. 양평 고속도로 건 지상파에서 막 KBS, MBC 같은 데 터뜨린다고 생각해봐요. 결국 그렇게 무너지는데 눈치 보고 있던 조중동이 타이밍이다 하고 같이 물어뜯잖아요. 그게 박근혜 탄핵이에요. 말하자면 언론을 어느 정도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언론의 자유를 주면서, 근데 윤석열은 자유를 줄 수가 없었지. 왜? 내 아젠다나 컨텐츠나 방향성이 비판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기 욕설한 거 MBC 보복한답시고 1호기 안 태우고 그 지랄을 하면서 하다가 MBC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언론이라는 노이터의 보고서를 통째로 드러내기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KBS 사장은 극우 인사 하나 그냥 박아버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가지고 뭐 박문진 뭐 사장 이사 다 끌어내리고, 그러면 결국 언론에 의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보복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적이 됐잖아. 당장은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해요. 근데 얘가 약해졌어요. 이쪽에 바이러스 같은 거야. 내가 약해지면 그때부터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급하게 그러니까 인물이 없어서 윤석열을 선택하고 세워놨지만 이게 윤석열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또 금세 버리는 게 보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게 좀 모자라요. 최소한 있잖아. 쾌남 이런 말 있잖아. 괜찮아. 비판하라 그래.
하긴 그런 성적이 못 되니까 무식해가지고 막 국방이네 외교네 경제네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평생 검사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은 자기 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이렇게 신문 보면서 한마디씩 하면은 그 앞에 서 있던 부하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이제 자기가 정치적 감각이 있고 자기의 정치적 판단이 맞다고 착각하고 수십 년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자기 생각하고 대입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저는 굉장히 정신병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 있잖아요. 국민의 말씀은 늘 옳대요. 그거는 어디서 봤겠죠. 그런 문구를 어디서 봤겠죠. 나 미치겠네. 그게 이재명 대표 그거 저 패러디한 거야.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그 메시지 이번에 발산역에서 발산했잖아. 민주주의를. 그걸 역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어쨌건 윤석열이 언론 장악하는데요. 당장은 장악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악 안 됩니다. 그만큼 대가를 똑같이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박근혜 탄핵 시점에 나온 보도 중에 나도 그런 생각한 적 있거든요. 이건 좀 과한데? 언론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네. 박근혜가 그렇게 당한 것도 있어요. 측면이. 뭐 태블릿 PC나 최순실 국정농단도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그중에 일부 가짜뉴스도 있습니다. 그게 언론의 보복이거든요.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나중에 맛 좀 봐라. 그 보복을 국민의힘 내부도 할 것이고 언론들도 할 것이다. 결국 윤석열은 국민의힘 내부와 언론에 의해서 탄핵될 거다. 있잖아요. 그 요즘에 길거리에 가다 보면 골목골목에 이런 게 붙어 있어. 이번 주 토요일 전국 집중 촛불입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골목골목에 붙어 있다고. 점점 박근혜 때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내가 저번에 작년에 그 전주를 내려갔더니 올 초였나요? 서울에서 촛불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홍보했는데. 이번 주 주말에 봬요. 이번 주말에는 제가 들은 정보로는 최소 50만 이상 모인다. 진짜 50만 왔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주는 100만 이렇게. 이 집중 촛불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매주 집중 촛불, 매주 스페셜, 매주 특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날은 물러갔다가 이따가 더 재밌는 방송. 진짜 재밌어요. 거기 천공이 출연해요. 8시 반에 새날 다시 와요. 자, 가겠습니다.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경수님 감사해요. 이경수님. 새날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